라이브표 김장연대입니다. 정치캐스터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정치 해설위원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는 스포츠다. 김장연대의 김, 정치캐스터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정치는 참칭이다. 김장연대장 네. 참칭 장성철입니다. 네. 첫 번째 중계할 경기 무엇입니까? 예, 바로 사면초가 나경원.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대표 선수들이 다 나왔죠. 그중에서 이제 클린업 트리오라고 하면은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3, 4, 5번 치는데 그중에서 타율이 가장 높았던 거는 바로 네. 직전까지 나경원 전 그렇습니다. 의원이었어요. 타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급격하게 슬럼프에 빠진 것 아니냐. 자맹 모드에 들어갔어요. 슬럼프에 빠뜨린 것라고 표현할 수 그렇죠. 있죠. 자인지 타인지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오늘 당권 주자들이 다 모이는 대전시당 신년회에 다 참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결장을 급작스럽게 결장을 했어요. 네. 이게 왜 그렇냐 보면 어제 이제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저출산이 고령사회위원 부위원장 해임을 놓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판을 했어요. 네. 그러더니 몸쪽에 꽉 찬 돌직구를 딱 들어오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멀뚱멀뚱 루킹 삼진을 당해버렸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4항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에 있어서도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와, 이거 경기 상황 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감독, 선수, 1군, 2군 모두가 전방위로 4번 타자 공격하는 모양이잖아요. 위협구를 네. 같은 팀 선수가 던지는 느낌이에요. 뭐 사방에서 빈볼이 날아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그 전에는 뭐 장제원 의원으로 위시되는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선수들끼리 이제 약간 신경전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윤석열 구단주의 신임을 받고 있는 플레인 코치 김대기 실장이 갑자기 등판을 하더니 투수로 더 빈볼을 던지기 시작했다. 네. 거기에 대통령실 그리고 초선, 재선, 뭐 홍준표 시장까지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하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렇죠. 위협구를 던졌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실의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대통령실 분위기를 네. 우리 최고 앵커께서 나경원 이렇게 운을 떼어주시면 네. 나부터 띄워주시면 삼행시 갑니까? 제가 삼행시로 분위기를 삼행시. 딱 그냥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대통령실 분위기 삼행시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의 나가지 말란 말이야. 경선에 나가지 말란 말이야. 원래 당대표는 김기현이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이거예요. 네. 메시지 정확하네요. 네,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의 생각은 한 달 전부터 네. 그냥 우리는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어.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은 김기현 의원이야. 네. 근데 왜 못 알아들어? 그동안 우리가 신호도 주고 사인도 주고 여러 가지 표시를 했잖아. 근데 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레잉 주류 코치가 나와가지고 경고를 준 거죠. 결국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선 거고. 대놓고. 자, 그럼 대통령실 분위기는 저희가 들었고요. 네.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비판하는 정서가 많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아니지 않느냐. 문제의식의 정서가 많습니까? 아니면 동정 여론이 많습니까? 어쨌든 초선 의원들은 연명장을 썼잖아요. 입장을 그렇죠. 밝혔잖아요. 그게 이제 연판장이 아니라 공천 확보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이 거기다가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네. 아 우리는 이 이름에 올리는 순간 어. 내년 2024년 총선에
공천을 확약받은 하나의 수표 어음이다. 아. 나경원 잘못했어. 나경원 사과해. 그리고 출마하지 마. 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재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만 연판장? 우리도 연판장 돌려가지고 내년 공천 확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재선원들 분위기도 있어요? 아니요. 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건데. 아니, 보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김웅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연판장 돌릴 건데 참여할래 안 할래? 이런 얘기도 못 들었대요. 아, 물어보지도 않았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약간 이준석계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내놓은 것 같아요. 연판장 컷오프. 아주 이건 좀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정말 나경원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 정도. 네. 나머지 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 대통령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강성 보수의 이미지가 강했던 분이고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원래 보수죠, 그분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지가 참 신기해요.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네. 내년에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국민의힘 결국 의원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권 전체를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는 내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대거 공천해야 되려면은 확실하게 내 의중을 받들어 줄 사람. 그게 이제 김기현 의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네. 나경원 의원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으로 갔다가 뒤늦게 왔잖아요. 아, 뒤에는 도왔어요? 뒤에는 도왔어요. 네. 왔습니다. 그 선대본부장직을 맡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더 미워한대요. 막판에 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미워한대요. 아,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근데 전화를 계속 미국에 있을 때 했는데 네. 그때 안 도와주고 안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래서 상당히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사적으로 좀 친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회주의적이다. 오히려 약간 승산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네. 일설에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다라는 안 돼, 안 돼. 그 해석까지 얘기는 하면 안 뭐 돼요. 네, 안 돼, 안 나오고 돼. 있어요. 진정한 그건 이제 풍문이죠. 예, 풍문입니다. 뭐 여러 풍문은 저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예, 예.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건 안 다뤄요. 네. 안 돼, 안 돼. 위험해. 저 죄송한데 나가주시겠어요? 같이 있기가 불편해요, 지금, 정말. 다른 분석, 또 다른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오히려 일찍 매를 맞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이 나면서 오히려 당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을 매를 미리 맞고 1년 뒤에는 다 잊혀진다. 새로운 아젠다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좀 계산해 놓고 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과거 같아요. 사례를 반면교사 삼는 거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나경원 선수는 지금 잠행 중 아니겠습니까? 경기장 이탈했거든요.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고 봐야겠죠. 내상은 입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이렇게 딱 4글자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은 나 전 의원이 멘붕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흐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박종희 전 의원이 지금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내놓은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또 돌렸어요. 네. 그거는 출마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또 출마 의제는 변함없다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등판 여부는 결국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최소한 설 전에는 결심을 안 할 것 같다. 아, 오히려 더 늦춰요? 네, 설 지나고 나서 대통령을 한번 직접 설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라는 것과 만나 주실까요? 뭐 전화 통화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김기현 의원 쪽에서 뭔가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뭘요? 퇴로의 명분. 그러니까 명분. 김기현 의원이 연포탕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연대, 뭐 통합,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포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좀 본인이 출마 안 할 명분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 여론조사를 분석해봤을 때 우리가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김기현 의원이 김기현이 대략 많이 올라갔어요. 35% 내외를 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게 김기현 의원한테 독약이에요. 왜요? 예? 왜요? 저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네. 윤핵관들과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5% 정도의 지지밖에 못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은 출마 선언도 안 했어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정말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윤핵관들이 당대표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5%밖에 안 나왔다는 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근데 봐야죠. 여론조사라는 건 추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기현은 처음에 굉장히 낮은 지지를 보이다가 지금 35%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숙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 이후에 만약에 40% 위로 뚫고 가지 못하고 그냥 저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이것은 결선 가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불안감이 약간 근거 있는 불안감처럼 맞아요. 보이는 게요.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1대1 가상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한 거죠. 아,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안철수 어부지리론이에요. 아, 어부지리.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자기의 색깔이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반윤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6대4 정도로 안철수 의원한테 6. 그리고 김기현 의원한테 4 정도 가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전폭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밀어줬는데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65%가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큰 문제라고요. 요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KBS 라디오에 김기현 의원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그런데 김장연대 이거 얘기하지 말고 연포탕을 좀 강조를 많이 해달라. 연포탕이요? 그래서 연대, 포용, 통합 요즘 김기현 의원이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김장연대는 지금 약간 뒤로 빠지는 모양새. 그래서 우리가 계승을 해서 신김장연대로 지금 여기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에 그럼 우리 항상 나오는 겁니까? 그럼 고정 가야죠. 당대표로서 자기가 좀 더 우위했다 이런 거에 자신감이 발로겠네요.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포용, 연대 이런 것들을 메시지들을 좀 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장제원 의원의 약간 비호감도 최근 아들 노엘 가사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약간 선을 긋는